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가 구들장입니다. 군위군 북해면 창평리 포도밭에 나와보니 이렇게 거름을 살포하여 놓았네요. 그저께 비가 촉촉이 내려서 거름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름 주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그것은 나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부 활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부 활동기 전 최소 보름 이전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봄부터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종의 경우에는 2월 초순까지는 죽어야 되고 4월경에 근부가 움직이는 이런 수종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주면 될 것 같아요. 벚나무 아까의 식물들은 사과나무속, 길렌리아족, 조팝나무족, 쉬땅나무족, 벚나무족, 황묘화상족, 그리고 황매화족, 가침박달족, 국수나무족, 리오노탐누스족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른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최소한 2월 초순까지는 거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벚나무 아까의 식물들은 대부분 2월 말경이면 근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초순까지는 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름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완숙거름의 경우에는 근부 활동기가 시작되기 전 최소 보름 전까지 주는 것이 좋겠지만 미완숙거름, 덜 썩은 거름은 일단 냄새도 나지만 근부 활동기 시작 이전 2-3개월 전에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눈비를 맞고 하면서 햇볕을 받고 해서 부숙되면서 썩어서 영양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름 주는 시기에 대하여 케이스 2개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하고 감나무하고 가장 흔한 거죠. 우리가 농촌에서 사과나무는 품종마다 양분 흡수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중요한 건 유목기, 그러니까 식재 후 5년 이내에 거름을 알맞게 줘야 다 자란 뒤, 그러니까 성목기 5년 이후에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맞은 거름은 나무 생장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이 거름을 줄 경우에 나무 자람새가 안정되지 않고 생리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흡수한 무기 성분 총량에서 자연적으로 공급, 강우, 토양 등에서 되는 자연 공급분을 빼고 나머지 양분 함유량을 필요한 양을 갖다가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거름량은 양분 흡수율 분의 양분 흡수량 빼기 천년 공급량 이라면은 필요한 양이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사과나무 아리수를 기준으로 우리 농진청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리수 사과나무, 국산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품종 중에 아리수를 대상으로 했는데 10아르당 거름량은 1년차는 질소 1.588kg, 인산 0.240kg, 칼륨 1.443kg, 2년차는 질소 4.631kg, 인삼 0.922kg, 칼륨 3.979kg, 3년차는 질소 8.123kg, 인산 1.780kg, 칼륨은 7.85kg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질소, 인산, 칼륨이 24, 18의 복합 비료인 경우에 3년차 묘목을 기준으로 10아르당 총 한 해에 40kg의 복합 비료를 주게 되면은 질소 8, 인삼 16, 1.6, 칼륨 7.2kg만큼의 양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준 그름량을 참고하되 토양 상태와 나무 자람세를 종합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실제 그름량은 확 줄여서 줘야 됩니다. 퇴비를 줄 경우에는 퇴비 성분의 혼합 비율이나 부숙, 그래 발효 정도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사과 가원 그름 관리는 양분 흡수량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많이 영양이 과다라는 거죠. 양분 집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줘도 결국은 나쁜 영향이 있다. 아래서 품종의 표준 그름량을 참고하면서 가원어, 가수원어, 토양 비옥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름의 양을 조절해서 준다면 장기적으로 우수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수원에 평소에 준 그름 양이 많으니까 집적 상태라면 확 줄여서 주라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저만큼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위에 제시한 양분의 양은 최대로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비옥도에 따라서 무조건 줄여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경우에 뿌리의 생장은 4월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생장은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지며 양분 흡수도 6월에서 8월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질소의 경우에 이 기간에 걸쳐서 흡수한 양은 연간 흡수량의 60-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하순까지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생장은 저장 양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년도 가을에 줘야 되고, 감나무 시비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이듬해의 착과량과 나무 세력도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시비와 토양 계량, 결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줘서 전체적인 나무 세력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꽃이 오는 결실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초여름에 이 웃거름을 줘 가지고 이 과실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줘야 된다. 그름 주는 방법은 이렇게 그름을 손으로 뽀사 가지고 보들보들하게 나무 아래, 수관 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뿌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이나 꽃갱이나 호미 등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10cm 정도의 흙과 같이 이렇게 믹스해 줍니다. 섞어주게 되면은 그러무 허팔리도 좋고, 그리고 영양 흡수도 빨리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래 줄 때는 완전 부숙된 퇴비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갖다 놨다가 1년을 묵화 가지고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되지만, 금방 오는 거는, 이건 지금 냄새가 안 나거든요. 금방 오는 건 냄새도 지독할 뿐만 아니라 뿌리하고 직접 닿았을 때는 그 발생 가스 때문에 뿌리가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의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그름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밭에다 그름을 내야 되겠죠. 발효가 되지 않는 그름은 퇴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숙된 그름을 내도록 합니다. 덜 부숙된 그름은 냄새만 지독할 뿐 나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그름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에는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여름쯤 돼 가지고 자연 부숙하면서 비로소 영양분이 흡수돼 가지고 잎만 무성하고 수영만 나쁘게 되고 과실도 충실하지 못하는 나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름을 사용하실 거라면 반드시 발효된 그름을 사용해가지고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무에 그름을 주는 방법은 뿌리에서 50cm 이상 띄어가지고 나무 삥 돌아서 주고, 또 중간에도 좀 몇 개씩 넣어가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떡진 것을 손으로 이렇게 보드랍게 좀 뽀사주고 나서 골고루 뺑 돌아가면서 뽀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호미로 이렇게 경운을 해줍니다. 섞어주는 거죠. 서로 이래 놓으면은 이제 요번 주말경에 눈비가 온다 하거든요. 그럼 눈비가 오게 되면은 이게 섞이면서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모세근이 이거 흡착을 해서 영양분을 나무가 빨아들이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학 구조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